저는 항우연의 우주정책팀에 있는 김은정입니다. 네, 발표를 빨리 하기 위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목은 우주산업 밸류체인 관점에서 본 뉴스페이스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뉴스페이스에 근접한 그런 창업 기업들이 각 어떤 밸류체인 안에서 어떤 분야에 속해서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글로벌한 밸류체인 관점에 그런 것을 분석을 하고 하반기에는 좀 더 국내 기업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밸류체인의 개념부터 기본적인 우주산업에 대한 그 현황을 살펴보고 그 4번에서 소형 위성 산업이라는 것은 제가 뉴스페이스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 분야가 소형 위성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촉발한 밸류체인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저희가 지향해야 할 이노베이션 체인이라는 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장에서 고객의 어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주산업을 지금까지는 우주산업 밸류 체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주산업의 특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저는 서플라이 체인에 그동안 가까웠고, 그 스페이스 X 2000년 중반 이후부터 진짜 그동안 다른 산업에서 말하는 밸류 체인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의 경우에는 미국 같으면은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유럽의 에어버스나 탈레스 알레니아 같은 소수의 우주 기업들이 그동안 냉전 시대나 어떤 그 아폴로 시대 때 확보했던 기술을 가지고 국가의 어떤 국방 관련 기관과 그리고 우주청을 위해서 특정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과 발사체를 공급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제 밸류 체인의 기본 개념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들이 기술을 우위만이 아니라 기술과 다양한 어떤 서비스나 마케팅을 결합을 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다양한 고객한테 가치를 전달하는 개념으로 지금 우주산업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체인이라는 것은 밸류 체인과 같은 어떤 정립된 이론은 아니고요. 그 런던대에 있는 마주카토라는 최근 우주 분야의 정책적인 어떤 그 정책 분야의 혁신의 개념을 끌어들이고 있는 그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우주청, 이사나 어떤 국가기관이 해야 될 역할은 그 이노베이션이란 체인, 즉 기존의 밸류 체인 안에 다양한 그런 액터들과의 어떤 그 혁신을 위한 활동과 관계를 속에서 새로운 시장을 마켓을 크리에이션 해야 되는 역할을 그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노베이션 체인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밸류 체인은 다시 처음에 원론적인 의미로 돌아가서 그 1985년에 포터가 한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 그 강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업의 가치 활동을 9가지로 분석을 했고, 그리고 하지만 현재는 그 기업 내에 있는 가치 활동이 아니라 기업 간의 아웃소싱과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다수 기업의 가치 창출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파악한 것을 밸류 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것은 실제 부품 같은 것을 소싱을 해서 다음 제품으로 만들고 그리고 판매까지의 물류 총 그 범위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기 때문에 주로 제작을 다루는 업스트림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본다면, 실제 서플라이 체인과 상대적으로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고객을 눈높이에 맞추어서 밸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주 관점에서 보면은 그 우주시 시스템이 생산하는 그 데이터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진짜 밸류 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 체인과 그 이노베이션 체인을 비교를 하자면, 밸류 체인은 그동안의 액터들의 어떤 포지션에 대한 정적인 개념이고 그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가 리니어한 과정으로 파악을 했다면, 이노베이션 체인이라는 것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혁신적인 기술과 프로세스를 창출하는 기술적, 조직적, 제도적인 활동의 종합으로 보고 각 혁신의 성과는 관계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체인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경쟁과 협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다이나믹한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주 산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OECD에서 지금 이것은 제가 발췌한 것인데, 기존에는 우리가 우주 부문을 스페이스 섹터, 사실 고전적인 개념인데요. 우주 공간을 이용해서 외기권의 탐사와 활용을 위한 어떤 활용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부분에서는 최근에 우주 기반의 어떤 그 기술이 너무 다양한 분야로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 우주 스페이스 섹터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봐서 스페이스 이코노미라는 이제 그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OECD에서는 우주 기반 제품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하는 참여하는 모든 그 액터들의 활동으로서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종 수요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그 우주 통계는 스페이스 섹터라고 하는 조금 더 그 협의의 의미로 접근을 해서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이 우주 스페이스 이코노미에서 뒤에 나오는 어떤 최종 수요자의 더 큰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은 파급 효과 부분으로 사실은 통계가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는 밸류 체인에 좀 더 그 분석이 들어가기 위한 서두인데요. 제가 위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영어로는 스페이스크래프트로 표현하고 있는데, 스페이스크래프트라는 것은 지구 관측 통신, 항법, 안보와 같은 그 위성뿐만 아니라 탐사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실제 구현이 안 됐지만 우주 공간에서 연료를 주입하고 수리하는 기술이라든가 우주 태양광 기술, 그리고 결국은 우주 자원 채굴까지 하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스페이스크래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스페이스크래프트라고 제가 하는 걸 쉽게 위성으로 바꾼 위성을 제조해서 발사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가 업스트림 스페이스 섹터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위성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지구 관측과 통신의 분야에 제공하는 것은 다운스트림으로 묶어서 스페이스 섹터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 서비스는 우주에서 나오는 기술을 활용은 하지만 원래 그 본질적인 기능은 다른 분야가 더 본질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을 어떤 부가가치 서비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는 업스트림 스페이스 섹터와 다운스트림 스페이스 섹터를 우주의 섹터로 보고, 나중에는 우주와 관련된 부분, 즉 예를 들어서 의료 산업에서 우주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도 우주의 경제로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우주 산업에서 지금 바라보는 어떤 그 제작되는 시스템을 위성과 발사체 이제 그쪽을 보는데요. 실제 위성은 가장 많이 이제는 지금 쏘아 올려지는 지구 관측 위성, 통신 위성, 항법 위성이 있을 때, 사실은 사용자들이 위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성 영상을 수신하고 처리해서 배포하는 이 중간에 위성을 운영하는 그 개념이 하나 사실 더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위성과 항법 같은 경우에는 통신 위성은 중간에 위성 사업자를 통해서 어떤 그 구매를 하고 단말기를 구입을 하지만, 항법 위성은 저희가 갖고 있는 개개인의 단말기로도 직접 사용할 수 있지만, 영상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석과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위성 영상을 공급하는 배포하는 기업이나 그 부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이것을 진출한 기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 관측 분야에 대한 시장성이 사실은 많이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의 통계를 보시더라도 밑에 분야별 비교를 보면, 통신과 항법은 이미 통신은 민간 기업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구 관측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성이 변하고 있긴 하지만 통신과 항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장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연 위성 정보의 처리와 분석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많이 나타난다면 이 분야에 대한 시장성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주산업 밸류 체인으로 들어가면 제조부터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이 밸류 체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위성에 총조립을 하는 오른쪽 그 부분에 보시면 기존의 기업들은 설계부터 소프트웨어와 조립, 통합, 테스트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기관이나 하나의 기업이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부품이나 어떤 시스템이 저비용, 대량 생산, 상용 부품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세부 분야에 진출하는 그 영역만 담당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성 운영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뭐 저희가 어떤 그 위탁이나 하청을 통해서 서비스나 그런 거를 다른 기업과 협력해서 개발을 하긴 하지만 항우연이 다목적 운영회 같은 경우에는 지상국 운영과 임무관제 서비스를 다 맡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상국만 운영하고 그리고 임무관제 서비스만 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실제로 일부 뭐 미국이랑 일본에서는 그걸 하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세부 분야에 더 많은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더 복잡한 가치 사슬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각각의 그 분야별로 이제 플레이어들을 살펴보면 현재 위성의 체계 종합 업체, 즉 총조립하고 테스트하는 업체는 세계적으로 약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보잉, 로키드 마틴이나 에어버스나 탈레스 알레니아 같은 저궤도와 정지궤도 위성 모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은 10개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IAI와 그다음에 유럽의 SSTL 그리고 한국의 세트랙 I 같은 저궤도 위성의 글로벌 기업은 3개입니다. 나머지 검은색으로 된 기업들은 자국의 위성의 제조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저희가 보통 프라임 컨트랙터라고 하는 기업들이고요. 다음에 저희는 티어 1, 2라는 그 개념으로 속해 있는 서브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매우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서브 시스템 경우에는 체계 종합 업체들이 자회사를 두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주산업 자체가 영업이익이 크지 않고 경쟁력이 심한 경우에는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자회사를 두어서 그 공급망을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그 기업들의 이름은 아니고요. 현재 발사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 발사체의 명칭과 그리고 개발 중인 발사체의 명칭입니다. 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발사체 개발 기술은 ICBM 기술을 갖고 있거나 해외 기술을 도입한 소수의 국가만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사 서비스의 주요 수요자였고 정부 위성 발사 수요가 충분하면 상업 발사 수요는 그 다음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발사 수요가 큰 미국과 러시아도 우선 미국과 러시아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상업 발사 시장은 고정 운영비를 회수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위성 운영을 하는 기업인데요. 위성을 제작하는 기업은 따로 있고 그 시스템을 조달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인데 딱 이 지금 것을 보시더라도 통신위성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30여 개가 글로벌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지구관 측은 지금 정직에서 뭐 이때 말하는 지구관 측은 기상을 제외한 경우를 말하고 적에도 지구관 측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디지털 글로브사는 어디지 합병이 됐지만 디지털 글로브를 비롯해서 현재 최근에 플래닛 기업까지 들어와 있는 지금 5개 기업 정도가 있습니다. 서비스와 부가가치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그 데이터는 제가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는데요. 사실은 이 지구관측 위성 정보를 보면은 각 원시 데이터와 가공 데이터를 주로 제공하는 항우연의 위성정보센터와 같은 곳, 그리고 분석 정보와 그런 분석 정보를 빅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부가가치 서비스로 나누고 있는데 요즘에는 기존의 원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서 넘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부가가치 서비스 시장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시장성이 훨씬 더 이쪽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제는 그 이제야 뉴스페이스 제가 너무 페이지가 많아서 많은 내용을 갖고 와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소형 위성 산업의 발전에서 본 밸류 체인을 저는 소형 위성 산업은 시장의 변화와 함께 기술의 변화가 같이 촉진한 시장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결합을 통해서 미래는 커넥티드 퓨처라는 것이 실현될 거라는 전망하에 많은 소형 위성 운영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2040의 메가 트렌드를 보더라도 커넥티비티 컨버전스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있지만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 이러한 기술의 변화에도 촉진이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그 우주 산업 말고 인접 기술이라고 하는 그 IT 기술의 발전과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이 우주 산업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우주 산업이 빨리 기술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 기술이 기여하는 미래는 실제로 커넥티드 퓨처를 위해서 더 많은 인터넷 사용자가 생기는 것을 위해서 고성능 시임리스 연결부터 자동화된 그 조립 라인과 시스템을 다 같이 결합한 그런 상태의 어떤 우주 기술을 저희가 미래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형 위성 산업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증폭을 하면서 시스템 단위에서는 표준화된 시스템 단위의 통합 솔루션이 등장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대량 생산을 위해서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에 대한 통합, 테스트 소요 시간 감소,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더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부품 쪽에서도 부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우주급으로 만들어진 코츠, 상용 부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사체와 운영도 마찬가지로 발사체도 발사의 적시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바로 30일 내에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성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우버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어떤 보고서에서 썼는데 굉장히 어떤 혁신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위성의 수가 증가할수록 지금까지는 지상국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만큼 위성의 수뿐만 아니라 위성이 생산하는 데이터의 너무 급격한 그 대용량 그 데이터를 우리가 지상국을 다 세워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서는 데이터를 우주에서 중계해서 받는 그 개념을 도입을 한 곳이 있고요. 이 부분을 위성은 보통 지상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위성을 데이터를 송신하고 텔레메트리를 했다면 다음 단계는 다른 기관이 갖고 있는 다른 나라 갖고 있는 지상국을 같이 활용을 하는 단계를 넘어서 서비스 어그레게이터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중간에 매개해주는 사업체가 나타나서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위성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연결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서비스와 부가가치 서비스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위성 데이터를 배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사용자들이 다운로딩하고 프로세싱하고 스토리지 저장하는 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 클라우드 컴퓨터를 이용해서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부분과 다음 페이지인데, 지금까지 밸류 체인이 어떤 선형적인 관점의 소수의 플레이어들의 활동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수직적, 즉 어떤 그 제조 공정이나 어떤 그 우주 산업의 기업의 경영 활동을 할 때 다른 부분에 있는 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을 가져오고 그것을 통해서 비즈니스 확장을 하는, 결국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컨버전스라는 개념으로 저희 우주 산업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X와 플래닛이 바로 그것으로 향해 가고 있는 통합의 그런 연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이때 우리가 뭐 스마트폰, 스마트카라고 할 수 있는 그
컨버전스의 궁극적인 이런 모습이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스마트카와 같은 새로운 어떤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플랫폼 비즈니스인데요. 우리가 보통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여러 참여자가 공통된 사양이나 규칙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토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면 이해관계자들을 이어주는 매개자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바로 아마존에서 그 AWS에서는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위성만 갖고 있어도 송수신을 할 수 있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이 개념이 플랫폼 비즈니스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사에서 하고 있는 코페르니쿠스가 다양한 이해자와 그리고 그 위성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다이어스라는 플랫폼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에 근접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노베이션 체인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 저는 이노베이션 체인이라는 것이 아직은 딱 정리된 개념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기존의 기업의 영역 그리고 정부의 영역이 있다면 지금은 이노베이션의 활동에 굉장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이유가 우주 커뮤니티와 정부가 어떤 우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더 많은 기술들을 유입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서 네, 이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